네, 플랫폼 수수료 갈등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변호사의 뉴스워법입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앞서 이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정책을 둘러싸고 이 IT 업계에서 이제 좀 안팎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과 함께 이제 지금 최근 공정위가 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관련한 소식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문제로 좀 거론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그 배달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그다음에 쿠팡이츠 등 이제 이 배달앱 상위 사업자의 과점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배달앱 시장이 이제 본격화될 당시인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그 플랫폼 업자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수수료 할인 정책을 썼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할인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네. 그 실제로 그 당시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매출의 이제 5.5%에서 9% 정도로 이제 받던 그 결제 중개 수수료를 네.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네. 대신에 그냥 월 정액제로 이제 몇만 원 정도를 받아왔었는데 이것을 지금 지난 4월에 이제 기존의 그 월 정액 88,000원 대신에 네. 다시 그 매출액의 그 1.퍼센테이지 한 5.8% 정도로 매기는 그 정률제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업계의 반발을 이제 불러서 네. 이제 이 부분은 철회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 배달앱 시장 이제 2위 사업자는 요기요인데 네. 이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위가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네. 뭐냐면 그 이유는 그 음식점의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적용을 해서 음식점주들의 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 이런 이유였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맥락을 보면 결국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99%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이렇게 뭐 완전히 독점에 가까운 과점 시장을 형성하다 보니까 이런 배달앱 상위 사업자들이 어떤 이런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금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정위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숙박앱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숙박앱의 그 양대 산맥이 지금 야놀자와 여기 어때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여기도 지금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인데 실제로 숙박앱이 지금 예약 한 건당 수수료가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월 광고비로 최대 수백만 원 상당을 받고 있어서 네. 이제 광고 같은 경우는 숙박업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네. 실제로 이렇게 배달앱의 상위권에 노출돼야지 이제 매출액이 늘어날 것인데 네. 이렇게 광고를 한 수백만 원 정도 써줘야지 이게 상위권에 노출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네. 이제 숙박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광고료를 또 별도의 광고료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이것에 대해서 그 숙박앱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항변하는 것이 이건 어차피 선택 사항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 월 300만 원의 이런 고액의 광고료를 부담하는 숙박업소는 전체의 5%에 불과하다. 네.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어쨌든 뭐 이런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직격탄을 맞는 거는 이제 소상공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2015년에는 이제 54조 원이었다가 네. 2019년에는 135조 원으로 4년 만에 2배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매출이 막 늘어나니까 주문이 쇄도하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수수료가 뭐 지금 5%에서 10%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 네. 이 수수료가 사실은 한 달 매출액의 예를 들어서 5%, 10%를 떼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그러면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세금 내죠, 임대료 내죠, 이렇게 각종 비용이 있는데 거기에 또 5%에서 10% 정도의 수수료를 또 내야 되니까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종의 좀 착취를 당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좀 비판이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배달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이런 협상력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앱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이 숙박업소나 아니면은 식당 이러한 이제 서비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화면에 노출되거나 상위권에 노출되는 돼야지 이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광고료를 계속 뭐 매달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좀 과도한 수수료율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있는 현행법으로는 좀 규제가 어려울까요? 지금 현행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있는데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이제 매출 1천억 원 이상 기업으로 적용이 한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1천억 원 이상 그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용 대상이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최근에는 이제 국회 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통신 판매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했고 이 법률안은 이제 소관상임위원회가 정무위거든요. 그래서 국회 정무위에서 지금 심사 중인데 아직 뭐 통과는 되지 않았고 이 법안의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그 판매자의 어떤 그런 와의 거래 관계에서 수수료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이 수수료 산정 기준을 투명화할 것, 그 다음에 배달 숙박 정보 플랫폼 같은 경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검색이나 배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원칙도 공개를 하도록 그러한 좀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직 법안도 뭐 아직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 뭐 통과는 안 됐고 그럼 현재로서 대책이 지금 없는 겁니까? 뭐 이렇게 법안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좀 공공 배달 앱이라고 하는 좀 대안을 지금 마련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로 배달이라는 것을 지금 본격화했고요. 제로 배달 사업자는 이제 벤처기업 허니비즈 배달앱이라는 띵동이라는 그런 결제 수단에 제로페이를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지금 마련을 해서 올 9월부터 이제 본격화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자체 개발한 공공 배달 앱을 만들었는데 올 10월부터 지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수료율을 좀 대폭 낮췄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민간 앱에서는 한 6%에서 아까 뭐 5%, 10%, 뭐 많게는 13% 정도까지 달하는 이런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2%대로 좀 획기적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광고료 부담은 일체 없앤다. 이러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충북 같은 경우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수수료를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 앱을 또 올 9월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좀 현상과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홍보도 해주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도한 수수료, 그 다음에 과도한 광고료 이런 것을 이제 그 상인들에게 부과를 하는데 이것의 궁극적인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는 거거든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저도 얼마 전에 그 모 제과점에 갔었는데 그런 경우 봤어요. 그 끊임없이 뭐 배달의 민족이니 뭐 요기요니 이런 배달원들이 그 제과점 안으로 막 들어와서 포장 물품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호기심에 그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서 그 메뉴판을 보니까 제가 방금 오프라인으로 산 그 메뉴판 금액과
실제 그 앱에 나타나 있는 금액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네.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네. 뭐냐면은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네. 왜냐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런 플랫폼 사업자로 인한 이런 가격 상승은 그 피해를 국민이 볼 수도 있다. 네. 좀 이러한 관점에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좀 방지하고 좀 합리적으로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의 마련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점점 온라인 플랫폼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는 만큼 말씀하신 대로 좀 합리적인 규제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